대기오염 전문가는 아니고 기후변화 행동연구소를 맡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국회 기후변화 행동연구소가 국회 미래연구원하고 2050년의 기후환경의 미래를 예측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이제 그 미세먼지나 플라스틱 관련된 여러 연구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국민들의 이제 인식 조사들도 좀 했고 기후변화와 미세먼지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미세먼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보다도 그러한 것들을 좀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는 차원에서 발표를 할까 합니다. 작년에 저희 기후변화 행동연구소가 13개 분야 이제 국회 미래연구원이 진행했던 13개 분야 연구 중에서 기후변화하고 환경 파트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2050년에 기후변화 영향이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보려고 했는데 실제 국민들의 관심들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제 2050년에 기후변화뿐만이 아니고 국민들의 관심은 미세먼지는 어떻게 될 건가, 그 다음에 미세 플라스틱은 어떻게 될 건가, 그리고 한반도의 이제 생물 다양성이나 이런 환경 문제는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것들이 사실 기후변화 이상으로 큰 국민들의 관심이라는 걸 알고 이 5가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30년, 2050년에 어떻게 될 건가를 저희들이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미세먼지하고 관련된 분야가 한 3개 정도가 되겠죠. 첫 번째는 이제 한반도 온난화 속도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될 건가 하는 것들이 주요한 주제였고요. 이게 이제 미세먼지하고 왜 관계가 있느냐 하는 거는 전체적인 기온이 미세먼지, 특히 이제 말씀드렸던 연평균 농도 말고 고농도 미세먼지하고 관련된 것들이 기상 기후고, 그래서 한반도 기온이나 이제 폭염, 극한 기상 현상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게 미세먼지하고 관련 있어서 중요하고, 이 2가지 분야에서 이제 전반적인 예측 시나리오가 여러 개가 나왔는데요. 이제 완화하는 시나리오도 있고 좀 안 좋아지는 시나리오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한반도 평균 기온은 높아질 거고 심각해질 거다 하는 것들이 그 예측 결과였고, 극한 기상 현상도 마찬가지, 폭염과 같은 폭염이나 한파 같은 이런 현상들도 심각해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고요. 그리고 미세먼지도 가장 관심 있는 파트였습니다. 그래서 BAU라고 해서 지금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예측도 있었고, 약간 긍정적인 낙관적인 시나리오, 좀 우리가 선호하는 시나리오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가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비관적인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 건가 봤는데 이제 대부분의 시나리오가 약간은 좀 비관적이었는데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오존, 아까 말씀드린 오존이나 이런 다른 것들 떠나서 미세먼지 농도만 놓고 봤을 때는 크게 봐가지고는 2050년에 조금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들이 많았고, 근데 그 가운데서 비관적인 시나리오는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개선되지 않으면서 그 기후변화로 인한 대기 정체가 심각해지면서 미세먼지가 여전히 큰 문제가 될 거다는 거고,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극적으로 저감되고 그와 더불어서 미세먼지 농도하고 고농도 오존 발생이 완화돼서 2020년 이제 중반 이후에는 미세먼지가 크게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냐 이런 예측들을 좀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구체적으로 보면 기후변화하고 미세먼지 농도하고 연관시켜 봤을 때 국내 여러 연구들을 정리를 해서 2030년, 50년을 예측을 했는데 이제 3가지가 기후변화 관련돼서는 3가지 이제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는 BAU 시나리오, 지금과 같은 정도의 이제 정책으로 갔을 때의 기후변화하고 미세먼지 농도, 그리고 NDC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파리 기후협정을 각 나라들이 잘 지켰을 때, 그러니까 파리 기후협정을 모든 나라들이 이제 자기 감축 목표를 잘 지킨다고 했을 때도 전문가들이 예측하기에는 2도씨는 맞추기 힘들 거다. 2.5도씨에서 한 3.2도씨 정도 산업화 이전에 이제 그 기온
비해서 상승할 거다 하는 거고 이제 그 이상을 넘어서 2도 시나리오에 맞춰서 미세먼지는 화석연료 저감 노력을 한다고 했을 때 미세먼지 농도가 어떻게 될 건가 이렇게 봤는데 이제 여기에다가 환경 규제를 엄격하게 했을 때 그리고 기술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했을 때 이러한 두 가지 가정을 해서 시나리오를 살펴봤고 전체적으로 가장 이제 적극적으로 노력할 때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그다음에 기후 변화에 대한 극적인 노력들 이런 노력을 했을 때 한 12에서 10 정도까지 갈 수 있고 보통은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현재보다 좀 악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 농도라는 게 이런 환경적인 규제, 그다음 기술에 대한 투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후 변화 시나리오하고 밀접하게 관계돼 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확인했었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연평균 농도로 따져가지고는 그렇게 비관적이진 않다 하는 게 저희들의 예측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리고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여러 저희들이 시나리오를 5가지 시나리오, 대표적인 시나리오를 만들었었고요. 이 가운데서 이제 미세먼지 관련된 BAU 시나리오는 미세먼지 농도가 그렇게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이런 정도의 시나리오고 이거는 기후 변화의 영향을 좀 배제하고 미세먼지 농도만 봤을 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미세먼지 농도라는 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연평균 농도죠. 사실 연평균 농도는 지금도 보면은 연평균 농도가 계속되면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미세먼지의 심각성이라면 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미세먼지에 대한 논의, 그다음에 사회적 문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문제가 되는 거고 정부에서 계속 매년 2000년대 이후에 미세먼지 농도가 감소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국민들이 그걸 믿지 않는 이유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경험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고농도 미세먼지 일수가 많아졌기 때문이고 그거는 대부분 연평균하고 관계는 있지만 연평균 농도보다는 대기 정체나 기상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항상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의 감소 추이 그것만 가지고는 얘기를 할 수 없는 거고 앞에 발표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고농도 미세먼지가 당장 큰 관심사일 수밖에 없고 그거는 결국은 기후 변화하고 연관돼 있는 거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렌즈로 미세먼지를 봐야 된다는 거고 물론 이제 가장 근본적으로는 기후 변화의 원인 물질, 온실가스 물질들이나 미세먼지 물질들이나 그 근원이 화석연료에 있다는 거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될 거고요. 이제 그거하고 이제 연관은 돼 있겠지만 이제 고농도 미세먼지의 또 다른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국민들한테 저희들이 미세먼지하고 관련해서 물어봤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원인이 어떻게 될 건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국민들의 한 88% 이상이 중국발 대기오염 때문이다. 이거는 이제 복수 선택을 가능하게 했지만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을 전문가들이 발표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미세먼지 원인을 중국발 대기오염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더 심각한 거는 세대별로 이걸 좀 비교를 해봤는데 젊은 층들 20대들은 95%에 가까운 젊은이들이 다 미세먼지 원인들은 다 이제 중국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시사하는 게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의 정책이나 홍보의 문제도 있겠지만 젊은 층들이 왜 이런 인식을 하게 됐는가 하는 것들을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화석연료로 인한 이제 기후변화 미세먼지의 농도 외에 이제 고농도 미세먼지하고 기후변화 관련된
얘기들은 기후 정책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후 정책 얘기하는 것 중에 뭐 한 가지가 이제 폴라 보텍스라고 해서 북극 쪽에 온도가 높아지면서 기후변화로 온도가 높아지면서 북극의 찬고기를 감싸고 있던 제트 기류가 좀 완화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미국과 같은 데는 극한 한파로 이어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기 정체로 이어지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중요한 원인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평 바람이 약화될 때, 그래서 수직 안정도가 강화될 때 대기 정체가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이 기후 변화하고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실제 그 통계들을 보면은 기상과 미세먼지 농도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게 이제 풍속에 대한 풍속과 미세먼지 농도가 반비례하는 것을 봐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건 중국 영향은 나중에 말씀을 따로 별도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여러 가지 뭐 발표로 되는 그 대기질 지수를 보더라도 뭐 이제 중국의 영향이나 뭐 이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영향보다는 대기 정체나 대기질 영향을 많이 받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기후변화나 미세먼지 원인을 따져봤을 때 각 국가별로 책임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중국을 그렇게 욕할 만큼 욕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총량으로 따져가지고는 중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에 가장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죠. 뭐 우리나라의 한 7배 정도 되죠. 그런데 이제 다른 지수들을 보면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이런 것들로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훨씬 더 많이 배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 제가 산출해봤는 단위 면적당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이제 대기오염 배출량을 따져봐도 우리 면적이 우리처럼 좁은 면적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훨씬 고농도로 배출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탓만 할 수가 없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 중국 영향이 중요한 게 이제 기후 변화와 관련돼서 전체 기후 변화에서 미치는 중국의 영향들,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미치는 중국의 영향이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를 보면 2000년 이후에 급속하게 증가합니다. 사실 2000년 이전에는 사실 중국 영향이 다른 한편으로 보면 미세먼지하고 관련해서는 거의 없었다고 봐도 우리나라가 없었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후변화나 온실가스나 이제 미세먼지 배출하고 관련해서 전체적인 속도, 증가 속도, 증가량 이런 면에서 중국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기후변화하고 미세먼지하고 관련해서 정리를 이제 하자면 뭐 당연한 얘기지만은 미세먼지 원인 물질이 온실가스 원인 물질이라는 거, 그리고 고농도 미세먼지는 대부분 대기 정체가 원인이고, 그리고 기후변화 대기 정체라는 건 기후변화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고, 더구나 이제 직접적인 연관은 아니지만 폭염과 기온 상승이 체감하는 기후변화, 그리고 또 2차 생산 물질들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미세먼지 대책이라는 건 크게 봐서 기후변화 대책과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런데 이거하고 관련해서 두 가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기후변화와 관련된 약속이나 노력들이 잘 안 될 경우에 미세먼지 농도가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것들을 앞에 발표해서 추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어떻든 간에 국제적인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들에 대해서 저희 2050년 기후변화 미래 예측은 상당히 비관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기후협상, 파리 기후협상이 얼마나 잘 지켜질 건가, 현재로 봐서는 안 지켜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후변화 영향에 대해서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서 미세먼지를 봐야 된다는 것들이 이제 한 가지 좀 토론 주제랄까 좀 제기하고 싶은 문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범사회적 기구가 이제 아까 말씀을 하셨고 여러 가지 의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범사회적 기구가 잘 돼서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잘 해결되면 좋겠다는 건 누구나의 바람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다른 한편으로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회나 범사회적 기구가 제대로 제 역할을 한 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범사회적 기구 기후환경회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건가 이런 것들이 오늘 아마 2부의 중요한 토론의 주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하고 관련해서 이제 이 사회적 기구가 해야 될 역할들 저는 한 두세 가지 얘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기후 행동을 주류화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드립니다. 이제 예전 녹색성장위원장님, 지금 녹색성장위원장님 다 계시지만 사실 녹색성장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철학, 지향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공감하지만 그게 실질적인 우리 기후변화, 그다음에 미세먼지하고 관련된 실질적인 액션을 얼마나 취했는가 하는 면에 있어서는 좀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중요한 게 이제 이런 정책들이 사실 아무도 불편하지 않는 정책들을 많이 취했다. 그러니까 녹색 성장을 얘기하기 전에 사실 녹색 전환을 얘기해야 되고 녹색 전환을 위해서는 산업 구조 개편들, 그다음에 다양한 사회적 갈등들을 해결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런 이제 어려움이나 불편함들을 전혀 해결하지 않고 현재의 산업, 그다음에 생활 패턴 이런 것들을 유지하면서 추진했던 것들이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이러한 불편함들, 당장 에너지 전환 문제들, 그다음 탈원전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사회적 합의 속에서 적극적으로 풀어나가지 않고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후변화 미세먼지 관련된 범사회적 기구가 어떻게 한편으로는 이제 기후행동이나 미세먼지를 주류화할 건가, 그리고 그 주류화하면서 불가피하게 이제 대두된 산업 구조, 에너지 전환 문제, 녹색 사회로 전환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가 좀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프랑스에서 이제 노란조끼 시위를 얘기하면서 원래 이제 탄소세 도입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자고 그런 명목으로 그런 정책을 탄소세 도입을 폈는데 이제 많은 취약계층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정부는 정말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월말도 살기 힘든다 하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 추진 과정에 생기는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 그다음에 계층 간의 갈등 문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정면으로 좀 논의를 하면서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부족한